안녕하세요. 마이스터니입니다. 현재 시각은 2022년 12월 21일 수요일 오후 3시 17분입니다. 일단 시장이 거의 완료가 된 것 같아서 영상을 조금 일찍 촬영을 했고요. 시장이 여전히 굉장한 변동성 장에 있다. 그 정도로만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시장별 상황을 보시면서 설명을 좀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원래 저희 교육 영상에서 나왔던 각 이정표들 사이에 연결고리들이 있었는데요. 양의 연결관계, 음의 연결관계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어떤 것이 올라가면 어떤 것이 내려간다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현재 상황은 그게 100% 완전히 딱 일치하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시기별로 무조건 한쪽 방향으로 똑같이 가는 건 아니고요. 월간 지표로 봤을 때는 거의 방향성이 맞아떨어지지만 주봉이나 일봉 기준으로 봤을 때는 잠시 어그러지는 부분도 있다. 그런 부분을 좀 참고를 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언제나처럼 장단기 금리차고요. 장단기 금리차는 이 부분 마지막이 이제 끝나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드렸듯 이 중간에 있는 부분이 3파로 연장 1, 2, 3, 4, 5 해서 3파가 끝난 이후에 전체 파동에 1, 2, 3, 4, 5 이렇게 지금 4파 파동을 만들고 있는 것 같고요. 일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전형적인 4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파형 형태도 이런 식으로 3파 조정 형태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1, 2, 3, 4, 5 형태로 끝날 것 같고요. 이제 내려올 일이 좀 남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론상 전체 4파이기 때문에 1파의 고점만 훼손하지 않으면 되기 때문에 좀 더 올라갈 수는 있겠죠. 하지만 스토캐스틱 이미 과매수권에 들었고 시그널이 봉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죠. 그래서 오늘 현재 상황을 봤을 때는 조금 더 올라가더라도 꺾일 상황이다. 그래서 이렇게 내려와서 5파를 만들면 시그널이 전체적으로 크게 5파로 이런 식으로 종료가 될 것 같다. 그러면 정말 여기에 있는 노란색 선이 이런 식으로 끝나겠죠. 이런 식으로 끝나서 4파의 최저점이라 할 수 있는 마이너스 0.846을 깨고 내려와서 그 아래쪽으로 더 내려와야 5파가 완료가 될 겁니다. 이렇게 진행될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올라왔던 기간이 대략적으로 일수 기준으로 보면 1에서 2주 정도 걸렸기 때문에 내려오는 기간도 1에서 2주 정도 더 걸리면 1월 첫 주 또는 12월 말쯤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크게 봐왔던 전체 시그널 5파가 끝나는 것이고요. 1, 2, 3, 4, 5 이렇게 해서 끝나고 이 5파는 전체 12, 3년 정도의 장기 사이클의 조정의 마지막이죠. 3파, 3파, 5파 이렇게 해서 전체 사이클 이런 식으로 큰 사이클이 이제 종료가 된다. 2009년 이후 2010년에서 2022년까지 대략 12년 정도 있었던 이렇게 큰 하락 조정이 완료가 되고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상태다. 하지만 12, 3년 정도 굉장히 긴 하락이었고 역대급 마이너스 음의 영역권에 들어왔기 때문에 올라가려고 할 때도 파형이 정상적인 형태로 5파로 이렇게 나오지 않을 수 있어요. 여기서 1파로 올라갈 때도 하락이 너무 깊었고 하락의 기간도 길었기 때문에 변형 형태가 나올 수도 있을 것이고 1파 이후에 2파에서도 일반적인 한 번의 조정이 아니라 이렇게 연장 형태의 조정 형태가 길게 나올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나더라도 이상하지 않은 상태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이런 형태를 보더라도 전체 시장이 지금 현재 어떤 방향으로 나올지 갈팡질팡할 수도 있고 시점상으로 보더라도 연말에 가까웠기 때문에 트레이딩을 많이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 위아래로 갈 수 있는 옵션들이 여전히 보이고 있다. 그런 부분을 좀 참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패드와치트를 보시도록 하시죠. 패드와치트를 보시게 되면 다음 FOMC 같은 경우는 42일이 남았고요. 일정으로 보자면 2023년 2월 1일 날 첫 번째 2023년도에 금리 인상 결정을 할 예정입니다.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는 450에서 475가 가장 확률이 높고요. 금리 상단은 좀 내려갔어요. 페드나 파월의 입에서는 금리 인상 상단을 강력하게 올라갈 것이다. 강력하게 올릴 것이고 멈춤 없이 지속할 것이다 라고 했지만 시장은 그렇게 안 될 것 같다라고 하는 걸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금리 상단 같은 경우는 0.25, 25bp가 떨어진 475에서 500까지를 보고 있고 다만 이 기간이 조금 더 길어졌습니다. 기존에는 3개월에서 4개월 정도만 지속될 거라고 봤는데요. 지금은 6개월 이상이죠. 3월에서 9월까지 6개월 이상 이 구간에서 지속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아직까지 페드가 말하는 것처럼 고용이 탄탄하기 때문에 이 정도의 금리 인상폭은 장기적으로 6개월 정도는 버틸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해서 금리 하락폭을 보는 시점이 9월달로 좀 연기가 됐어요. 기존에는 7월달 전후로 해서 떨어지는 걸로 돼 있었는데요. 물론 이런 폭이라든지 그리고 기간이라는 것은 언제나 변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떨어진다고 했을 때 저는 여전히 보고 있는 것이 시장의 파형이라든지 그리고 앞으로 나올
형태를 봤을 때는 이렇게 떨어진다는 것 자체가 시장이 굉장히 크게 무너질 수 있다. 이 정도로 올라갔다가 어느 정도 상단을 유지한 시점에서 여기까지는 시장이 더 이상 금리를 올리지 않는다고 하니, 혹은 금리 상단이 거의 고정적이 되기 때문에 금리 인상에 대한 두려움을 일부 완화시킬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심리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금리가 기존까지는 75bp씩 계속 올렸는데 이제는 50bp 그리고 25bp, 25bp 이런 식으로 금리를 올리는 폭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금리 상단의 폭이라는 것도 현재로서는 시장이 보는 것이 거기까지 올라가지 못할 거야 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시장이 어느 정도 안도할 수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하지만 금리 상단이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시장을 무조건 상승으로 돌려서 이제는 무조건 상승이다, 그렇게 볼 것이 아니라, 현재 저희가 보고 있는 미국 시장 기준으로 일단 전체적인 5파 하락 이후에 이 정도 기간, 대략적으로 내년 초부터 내년 중순 이후 6월에서 9월 사이까지 시장이 어느 정도 반등해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어느 정도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것이 급격한 상승이 될 수도 있고요. 전체 5파에 대한 반등이기 때문에 일부 반등 또는 큰 반등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이 상황을 시장이 어떤 식으로 해석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런 모습을 보고 현재 미국 시장을 봤을 때는 반등이 좀 더 가능할 수 있는 상황이 오지 않았느냐, 그렇게 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시장 전체로 봤을 때는 이렇게 어느 정도 유지를 하다가 떨어지는 시점이 시장이 크게 무너지는, 즉 미국 시장 기준으로 크게 무너질 수 있다. 여전히 인플레이션이 강하게 나올 수 있는 어떤 동인이라든지 금리를 이렇게 내릴 수밖에 없는 어떤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변동세에 있고, 전반적인 시장 참여자들이 연말이기 때문에 트레이딩을 그렇게 많이 하고 있지 않아요. 조그마한 뉴스에도 시장이 굉장히 많이 움직이고 있거든요. 어제 같은 경우는 BOJ 얘기가 좀 나오더라고요. BOJ 얘기 같은 경우는 뱅크 오브 재팬이죠. 뱅크 오브 재팬이 YCC, 일드 커브 컨트롤을 어느 정도 용인하겠다. 그래서 기존에는 25bp 단위로 움직이던 것을 50bp까지도 올릴 수 있다. 이렇게 금리를 올리는 효과와 같은 행위를 한다고 하니까 좀 더 강세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한국 시장 같은 경우도 환율이 좀 더 방어화되면서 강세를 보이고 있었죠. 그런데 이게 얼마나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까? 사실 좀 미지수이긴 합니다. 현재 이런 케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본이 장기적으로 저금리와 제로금리에 가까운 양적 완화를 2016년부터 대략 6년 정도 계속 해오고 있단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부채가 어마어마한데 이렇게 25bp를 올렸다.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30년 정도의 잃어버린 30년이라고 하는 기간을 얘기할 정도로 디플레이션 상황이 있단 말이죠. 어마어마한 돈이 풀린 상태고 부채도 많은데 이렇게 금리를 올린다. 상황이 별로 좋지 않은데 어떻게 진행될지 좀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즉 일본이 이렇게 올릴 수 있다, 올렸다고 해서 아시아의 전반적인 시장이 반등할 정도의 그렇게 큰 영향을 줄 것이냐, 그렇게 보이지는 않는데 말이죠. 시장이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는 조그만한 뉴스거리에도 굉장히 크게 반응을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는 마지막 파형이 완료되고 나면 일단 일본 기준으로는 거의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떨어졌다, 여기서 떨어져 다시 반등을 하겠죠. 그리고 주봉 기준으로 현재 조금 올라오려고 했고 시그널을 펼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지 한번 하려고 하는 시도를 하겠죠. 떨어졌다가 지지하려고 하는 시도를 할 거니까 이렇게 돌려서 다시 올리려고 하는, 이런 시도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 월봉 기준으로도 이제 올려오려고 하는 시그널이 보이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멈췄다가 다시 올라가려고 하는, 그리고 스토캐스틱 역시도 상단을 좀 시도했다가 머무르다가 다시 올라가는, 이렇게 해서 과매도권에 든 상태가 이제는 상승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아요. 다음은 코스피 100입니다. 코스피 100 같은 경우는 파형 해석이 아직까지 여전히 많이 힘들었죠. 지금 제가 보고 있는 파형 형태를 한 번 더 먼저 설명을 드리고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직까지 4파가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파형 해석이 지속될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린 게 현재까지 저의 뷰입니다. 그래서 3, 3, 5 형태가 여기서부터 5파가 진행이 되고 있고 1, 2, 3, 4, 5 정도로 아직까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여기서 보이는 파 형태가 4파다. 4파이기 때문에 3파의 조정 형태를 보이고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옵션이 현재 제가 보고 있는 옵션입니다. 그리고 그걸 맞춰본다고 했을 때, 그리고 형태가 이렇게 지금은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론상 이 4파는 1파의 고점만 훼손하지 않으면 돼요. 1파의 고점이 여기쯤이죠. 그래서 대략적으로 1파의 고점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 294.17입니다. 294.17까지만 떨어지지 않으면 현재 상황에서는 저는 이 파형이 여전히 5파라고 해석할 수 있을 거예요. 1, 2, 3,
4, 5 이렇게 해서 그 전 고점이 325.64를 뚫고 올라가서 327 전후까지는 테스트를 해야 이 파형 형태가 1, 2, 3, 4, 5로 해서 마무리가 된 이후에 3, 3, 5로 해서 4파가 완료가 된 이후에 떨어질 것이다. 떨어질 때 옵션을 좀 보고 이게 다시 반등을 할지 혹은 5파로 떨어지는지에 따라서 전체 파형 해석을 다시 해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주봉 기준은 어떠냐? 주봉 기준을 보시게 되면 아직까지 굉장히 강해요. 스토캐스틱만 이제 꺾였고 시그널이 좀 펼쳐졌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부터 돌릴 수 있다면 시그널이 다시 겹쳐져서 올라가려고 할 거예요. RSI도 지금 과매도권에 들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올라가려고 하는 시그널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올라갈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월봉 기준으로 보더라도 스토캐스틱 같은 경우는 과매도권에서 상단을 조금 더 노려볼 수 있고요. RSI도 많이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시그널을 이런 식으로 보이면서 다시 떨어질 수 있겠죠. 올라갔다 떨어진다. 즉 여기가 아직까지 4파가 완료되지 않아서 조금 더 상단을 노려보고 그 이후에 떨어진다. 이렇게 시그널을 해석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1, 2, 3, 4, 5 이렇게 해서 5파가 끝날 수 있다는 거죠. 혹은 여기서 파형 형태가 4파로 조금 더 오래 갈 수 있겠죠. 왜 이렇게 계속 말씀드리느냐? 미국이 여전히 페드 와치들에서 봤을 때는 내년 9월까지는 금리 상단을 좀 유지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반등해 볼 수 있다고 했고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린 게 이런 식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조금 떨어지려 압력이 줄어들어서 미국이 돌아서려고 하면 한국도 여기서 돌아설 수 있는 거예요. 혹은 여기서 이런 N자 형태를 만들지 않고 마지막 파형을 굉장히 길게 5파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비정상적으로요.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상단을 열어두고 지켜보자 라고 지속적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여기 파형 해석이 원달러 환율과 달러 인덱스 다른 지표들과 좀 다르게 계속 해석이 되고 있죠. 그리고 다른 해석도 해볼 수 있어요. 시그널성 봤을 때는 여기 일본 기준으로 RSI가 과매도권에 들면서 스토캐스틱 지속적으로 과매도권에 들어서 이렇게 쭉 떨어지는 옵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1, 2, 3, 4, 5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거든요. 여기가 3파고 여기 해석이 지금 5파로 나오진 않지만 3파의 고점보다는 지금 5파의 고점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높게 나왔어요. 1시간봉 기준으로 보자면요. 여기서 4파 조정 이후에 여기를 지금 5파로 봐야 되는 거예요. 갭이 있죠. 갭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해석이 저는 여기서 3파로 지금 본 것이고 갭이 있기 때문에 1, 2, 3, 4, 5 이렇게 해석도 해볼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가 5파가 되고 여기서부터는 실질적인 하락파동이 시작이 되었다고 볼 수도 있겠죠. 실질적인 하락파동이 시작이 되어서 1, 2, 3, 4, 5 이렇게 해서 쭉 내려가는 수도 있고요. 두 번째 옵션으로 여기가 이제는 하락 5파를 만들어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락의 형태가 5파 또는 3파가 나올 수 있습니다. 첫 번째 5파를 생각해 보자면 여기서 전체적인 파형 형태가 3, 3, 5로 해서 여기까지 파형이 전체적으로 조정 파동이 4파로 끝났다. 그러면 여기서 나올 수 있는 형태가 두 가지입니다. 5파로 하락을 하든지요. 이런 식으로 5파로 하락을 해서 전체 시장이 2021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거의 1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전체 5파를 만들어서 여기서 종료를 하는 것. 그것이 두 번째 옵션이고 세 번째 옵션은 여기서 3, 3, 5로 해서 종료가 되었지만 여기서 또 3파로 조정을 받고 즉 3, 3 여기서부터 돌려서 5파로 나올 수 있는 옵션이 세 번째 옵션인 거예요.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보자면 현재까지 볼 수 있는 옵션은 총 세 가지다. 여기서 시작된 조정 파동이 여기서 끝났다. 그게 첫 번째 옵션이죠. 그럼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옵션은 1, 2, 3, 4, 5 해서 5파로 종료가 되면서 기존 277을 크게 하회하는 옵션이 첫 번째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5파로 내려가려고 하면 현재 보이는 형태가 1, 2, 3파로 내려가야 되는데 여기서부터 3파 형태가 나오기에는 계속 막히고 있어요. 막히고 있고 여기서 파 형태도 지금 지그재그 형태로 나오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내일부터 만약에 내려간다고 하면 급격하게 내려가야 되는데 여기서 그렇게 되면 현재 나온 파형이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옵션이 해석이 좀 이상하다라고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계속 제가 상방을 계속 말씀드리는 것. 전체적으로 봤을 땐 떨어지겠지만 여기서는 다시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좀 높다. 올라와서 다시 떨어질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는 이유가 첫 번째 이유가 이겁니다. 자, 이게 첫 번째 옵션이에요. 두 번째 옵션 같은 경우는 3, 3, 5 형태로 해서 여기가 전체 4파 조정이 끝났다. 그래서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옵션이 또 두 가지죠. 그래서 두 번째 옵션은 뭐냐면 3, 3, 5 형태로 다시 올라가는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해요. 두 번째 옵션 같은 경우는 여기서 어느 정도 돌린다. 돌릴 것인데 3, 3, 5 형태로 올릴 것이니까 마지막 여기가 지금부터는 5파로 올라갈 수 있다는 게 두 번째 옵션이고요. 세 번째 옵션은 어떻죠? 3, 3 이후에 여기가 5파인데 아직 5파가 종료되지 않았다. 1, 2, 3, 4, 5 여기까지가 5파로 다시 나온다라는 게 세 번째 옵션이에요. 다음 보실 곳은 나스닥입니다.
현재 여기서 보이는 구간이 4파다. 전체적으로 4파로 보고 있고 제가 보고 있는 옵션은 이렇게 3파, 3파, 여기가 5파다. 그런데 여기 위쪽에 있는 파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현재 파형이 여기서 얼마만큼 돌릴지 혹은 다시 떨어질지를 결정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 드렸고, 한국 시장은 마찬가지로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시나리오를 말씀드리면 1파, 2파 이후에 여기가 3파, 그리고 여기가 여전히 4파가 진행되고 있을 확률이 크다라고 말씀드립니다. 해석상으로 보자면 3파, 3파, 5파로 보고 있어요. 물론 여기서도 조금 문제는 있습니다. 이렇게 3파로 보는 것까지 문제가 없지만 이 이유가 문제인 거예요. 여기서는 3, 3, 5 형태로 내려와서 이 부분 해석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여기가 문제죠. 5, 3, 여기가 5파야 되는데 갭이 너무 심하게 나와 있고 그래서 여기서 해석이 5파로 되잖아요. 1, 2, 3, 1, 2, 3, 4, 5 이렇게 억지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갭 부분을 해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3, 3, 여기가 5파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가 5파가 맞다면 전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N자 파형을 그리면서 1파의 고점을 훼손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저희가 봤을 때는 1파의 고점을 훼손했죠. 그래서 제가 카카오톡상에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1시간봉 기준으로 보면 여기가 주요 지지 저항 구간입니다. 왜냐? 1파의 고점을 이미 훼손을 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게 일봉 기준으로 보게 되면 훼손을 하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어요. 왜냐면 양봉 기준으로 이미 올라갔기 때문이죠. 그러면 1파, 2파, 3파, 1파, 2파, 3파, 4파로 아직까지 볼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시그널을 돌리기만 하면 돼요. 돌리기만 하면 1, 2, 3, 4, 5 해서 기존 상단 12,208 이상을 올라가서 이런 식으로 5파가 종료된 이후에 떨어져야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까지는 제가 보고 있는 시나리오예요. 그런데 한국 시장은 마찬가지로 여기 해석과 이 뒤쪽의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파형 해석이 여러 가지 되면서 더 떨어지는 옵션도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 상황을 봤을 때는 더 떨어진 옵션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미국 역시도 좀 지켜보시자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주봉 기준은 어떻죠? 한국 시장과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4파가 시그널 겹쳤지만 크게 펼쳐지면서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지금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상단을 좀 더 노려볼 수 있어요. 노려보고 이후에 떨어지는 거죠. 그럼 월봉은 어떠냐? 이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과매도권에 들었기 때문에 상단을 좀 노려볼 수 있다. 아직까지 RSI가 완전한 과매도권에 들지 않았다. 아직까지 5파가 완료되지 않은 게 아니냐. 즉 1, 2, 3, 4, 5. 5인데 여기가 지금 1, 2, 3, 4, 4까지 해서 조금 더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거예요. 이 상단을 한번 테스트 해보고 떨어질 수 있겠죠. 여기서도 과매도권 상단까지 올라갔다 떨어지는 이런 형태가 돼야지 마지막 5파 이후에 전체적으로 상승을 해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조금 더 올리고 떨어진 데까지 시간이 걸려서 내년 1월, 2월 정도쯤에 바닥을 찍고 다시 올라가는 게 아니냐. 그래서 1, 2, 3, 4, 5 만든 이후에 3파 반등 그리고 다시 하락 5, 3, 5 형태를 지속적으로 저는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게 시그널이 계속 해석이 안 되니까 제가 보고 있는 상황을 옵션별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일단 시장이 전반적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전체적인 시황 자체가 아직까지 변곡을 많이 할 수 있고 시그널이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고 각 시황 간의 연결고리가 상당히 떨어져 있는 상태라서 시그널을 합치시켜서 정확하게 기존에 보던 방식대로 전체적인 해석에 큰 문제가 없을 때 투자를 다시 진행하는 게 어떨까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